한치호의 명동 자본시장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돈이 흐르는, 돈이 음으로 양으로 흘러드는 곳, 바로 명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대현TV의 정말로 이 야심을 담은 코너입니다. 우리 한치호 명동 자본시장의 주인공이시죠. 중앙인터빌 한치호 상무님, 또 여주대 겸임교수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낮에는 반주를 한잔 하셨다고. 지금 술을 좀 많이 술을 많이 먹었다가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막걸리 한잔 하셨군요. 비도 오고 해서. 예. 자, 이건 뭐 음주 방송은 아니고 반주 한잔 다 깨고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저 한치호 상무님이 사실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좀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 중심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근데 어제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그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가끔 양념을 치셔야죠. 예, 양념 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양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집값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참모들이 대체 뭐 보고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보고 받은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참모들이 그냥 써준 대로 읽으신다. 그러신 것 같고, 이제 본인은 양산 가시잖아요. 경남 양산으로 가시잖아요. 네, 집 다 땅도 사고 다 땅 했잖아요. 사셨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원래 거주하던 집 말고 그러니까, 퇴임하시면 가실 그 뭐 집 사시고 땅 사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본인은 이제 직접적인 관심은 없으신 것 같고, 경남 양산으로 가서 개인 사저를 이미 짓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그런 서울 지역 뭐 이런데 지금 관심이 없으시다. 자녀분들한테만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 참모들이 보고를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엉뚱하게 하고 있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참모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자꾸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자,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이어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어떤 대책이 지금 나온 건지 좀 간략하게 이게 좀 이제 볼까요? 23번째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신규 택지 발굴하겠다. 신규 택지. 두 번째로 용적률 상향하고 고밀화하겠다. 용적률 상향. 그렇죠. 맞습니다. 공공정비사업,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하겠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공공주택을 더 늘려서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공공 주택을 더 많이 넣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고, 네 번째는 도시 규제를 좀 완화해서 좀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 규제를 완화해서. 그럼 별거 안 돼요. 왜냐면 그건 5천억뿐이 안 돼요.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큰 게 신규 택지인데, 신규 택지를 도대체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데가 태릉 CC. 태릉 골프장. 노원구에 있습니다. 육사 옆에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골프를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말년에 많이 좋아하셔서, 저도 기억나는 게 토요일 날 아침만 되면 경찰들이 신호를 잡아요. 한 7시쯤 되면. 뭐 근데 그게 좀 다른 얘기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골프를 치신 게 아니라 영부인이 오셔갖고 골프를 치셨다는 얘기.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아무튼 간에 경찰들이 신호를 잡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노원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노원 골프장,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과천청사 일대. 과천청사가 어디냐면, 정부 과천청사 들어가려면 과천청사 여기서 내리면 이렇게 한참 걸어 들어가는데, 거기 다 공터잖아요. 다 공터죠. 그 공공용지.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부면허시험장. 상암동 DMC. 상암동 일대. 거기 그런 데 있고, 나머지도 많아요.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이니, 서울지방조달청이니, 외교원 유해부지니 많은데, 아무튼 그런 부지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뭐 내용이나 뭐 이렇게 쭉 텍스트를 보니까 뭐 모양은 그럴싸한데, 근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저는 이제 공급 대책이 좀 너무 이제 공급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진짜 급하게 쥐어짰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 아시다시피 노원 분들이 데모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노원 분들이 노원구 주민들이 비 내리는 상황에서 노원 롯데백화점에서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도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 집회라고 하면 태릉 CC의 주택을 우리가 봉이냐?
거기다가 그리고, 예. 공공주택을 짓는 걸 반대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거기에 이제 노원 구청장님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노원 자리가 구청장님은 민주당 네, 민주당이죠. 소속이시죠? 예. 요 전임자는 아마 지금 국회의원 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 근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이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아니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노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데모를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그린벨트다. 그다음에 여기 만 가구다 보면 교통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태릉 입구 전철역으로 나오거든요. 거기 태릉 태강역, 뭐 서울여대 앞으로 이렇게 태릉역으로 나오는데 맞습니다. 중화역, 봉화역, 네. 거기 이제 갈매역도 있고 하는데 그 사이인데 거기 지금 별내 신도시도 있고 그쪽으로 있죠. 그 바로 옆에요. 그쪽이 맞습니다. 아니라 바로 옆에요. 거기에 그 갈매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 교통 만 가구 들어서면요 교통 심각해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거기 그 동네 태릉갈비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 별내 신도시 만들면 다 없어졌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서울시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금 그 태릉 골프장 옆에 그 북부간선도로 이렇게 나가는 빠져나가는 그 소방서 뒤쪽으로 해서 그 위를 복개를 그러니까 도로를 하고 그 위를 덮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 또 만각을 넣겠다? 여기 하겠다? 뭐 서울 이론까지 여기 이게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린벨트는 1cm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육사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골프 안 칩니다. 참고로. 그런 게 아니라 거긴 정말 공원으로 만들어요. 차라리. 1cm도 안 되는 것도 노원분들이 이제 다이머로 시작했고요. 집회를 시작했죠. 네, 두 번째 과천. 경기도 과천. 과천 앞에 그 딱 넓은 땅에 과천 시장님이 거기다 이제 집무실을 차리셨어요. 텐트 2개 쳐놓고 농성을. 하셨어요. 여기 절대 안 된다. 자, 과천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시죠? 네, 그렇죠. 농성 과천시 의원이 누구시냐면 무슨 여자 의원이신데 그분이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안 하고 지금 야당만 저기 하다가 막 비난받고 막 이러신 분 젊으신 의원인데 여기다 짓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님은 거기다가 이제 분양이 안 되는 저층형으로 하는 거는 찬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재명 지사 같은 의견이라면 저는 좀 타협형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도 이제 과천이 원래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아시다시피 거기 정부 청사했고 해서 과천이 그 저층 아파트가 있다가 요즘에 이제 재건축하고 고층 올라가긴 하지만 과천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서 과천이 또 집값이 저렴하지도 않아요. 의외로 집값이 비싼데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로는 서부면허 시험장이나 상암 DMC 여기도 이제 마포구청장이나 마포 지역구 의원이 이제 그 정모 의원이 정모 의원이 난리 쳤어요. 그래갖고 지금 진모 씨가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현재 문바들한테 양념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진중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의 이제 입장이 오면 또 사람들 입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제가 정말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행복주택 진다고 했잖아요. 행복주택에 누가 들어가죠? 청년, 나이 많으신 분들,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들어가는데 그거를 양천구 어디다 유수지에다 짓겠다, 그 강남 어디 유수지에다 짓겠다 할 때 다 그분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그분들 뭐라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지역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일반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쥐어짰다고 말씀드리냐면 설득을 해야죠. 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상암동 주민들 반대보다는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게 47%가 지금 마포에 거기 상암 지역에 임대 아파트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민방위 받던 시절에 민방위 훈련 받던 시절에 노원구에 가서 민방위 훈련 가니까 노원구 관리관이 담당관이 와서 얘기하는 게 노원구가 서울시에 그 20%의 그 복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노원구가 그만큼 많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아니 누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강남에 임대아파트 짓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그걸 임대아파트 지면 우리 집값 떨어져 이거는 진짜 nimby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nimby 현상이죠.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게 그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시간을 줘야죠. 그냥 우리 이거 여기다 할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냥 질러놓으면 된다는 네, 게 이거 아니라는 되는 거죠. 거. 우리 옛날에 저랑 같은 아파트 단지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살고 나중에 산 적이 있잖아요. 저기 있는 땡땡 아파트. 근데 거기 보면 거기도 보면 임대 아파트하고 그냥 아파트하고 통로가 없어요. 단절돼 있잖아요. 단절시켜놨어요. 그죠? 아시죠? 백일동 뭐 네, 단절시켜놨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제 같이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래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이런 대책 이제 수도권의 공급 대책을 내놨으면 그 주민들을 설득할 만한 것도 있어야 돼. 사전에 이제 공청회나 이런 걸 열어서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네. 사회적 경제의 기본이 그거거든요. 같이 토론하고 네. 이해시키고 그렇죠. 공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야 공급 대책 없으니까 야 태능에 망가고 집어넣어. 이거 대통령이 말한 거니까 해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태능에 망가고 들어가려면 거기 태능 태강릉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서울여대 맞습니다. 태능 선수촌 이런 데 정말 거기는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허파예요, 허파. 그렇죠. 그런 지역에다가 그냥 아파트를 맞습니다. 넣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안 맞거든요. 거기 삼육대학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삼육대도 있고 거기 태강릉 태능도 있고 태능 옛날 사격장도 있고 그렇죠. 뭐 선수촌도 있고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살려야 될 지역이에요. 차라리 그러니까 노원구청장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3분의 1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녹지로 보존해야 되는 공원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면 왜 강남은 안 하죠? 강남에다 오잖아요. 아니 저 이번에 저 강남에 남한산동에 있는 골프장들 있잖아요. 거기다 짓지 왜 강북에다 짓냐고요. 강북이 무슨 죄야? 이번에 강남 우면산 일대 녹지 택지 개발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운을 뗐다가 이제 그린벨트 때문에 걸린 거잖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거기 태능도 그린벨트예요. 그렇죠. 태능 CC. 거기도 그린벨트예요. 맞습니다. 저는 차라리 육사를 옮기고 육사 자리에 짓는 거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육사는 어차피 학교 자리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있죠. 거기다가 짓는 건 괜찮아요. 태능 CC는 다 녹지예요. 거기다 그 녹지를 까부시고 하는 거 육사를 안 옮기고 그건 의미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참모들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나 봐요. 갖고 계시죠. 지금 뭐 정책이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을 23개씩이나 쏟아냈고 그리고 지금 이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역 민주당 단체장,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주민들과 합세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신 제가 이 전문가분하고 지금 나눈 얘기를 판대수를 했다는 뭐 제가 웃으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저한테 카톡이 왔던 건데 정부의 고밀 재건축으로 인한 재건축 이익이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일반 분양 이익이 34%고 기부 체납이 되는 주택의 원가가 일반 분양주택의 50%일 경우로 가정하면 똔똔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된다. 이익이 없다. 분양이익 34%나 임대주택 원가율이 일반 분양분 원가의 50%라는 두 수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따라서 고밀 재건축 방안은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이 단지 내에 임대 아파트가 4분의 1이나 들어서면 강남 아파트는 물론이고 강북도 이거를 주민들이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이 고밀 재건축은 그야말로 정권 차원의 립싱크다. 엑셀로 뚜루룩 해보니 답이 안 나온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 새끼들 입만 살아서 찔끔찔끔 대책 내놓고 이전 대책 수정해서 엎어치고 이 집만 반복해서 무슨 127만 가구 공급한다고 점점점점점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세상 정부에서 이들이 번 돈 삥 뜯는 거지 뭐 요렇게 지금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럼 저는 어떡하죠? 그랬더니 답이 뭐예요? 집 사야지. 집 사야지. 오늘 그 부동산 대출과 관련돼서 또 그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다고 좀 합니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PF 같은 걸 이제 사실 큰 걸 좀 일으켜본 경험들이 있는데 부동산 PF라고 하면 이제 큰 개발 관련돼서 시행사들이 시행사들이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부동산을 뭐 하겠다고 하면 물건이 계속 돌아요. 같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안 해주면 어디로 가죠? A은행에서 안 해주면 저축은행 가고. B저축은행으로 가고. 저축은행 가면 또 어디로 내려가고. 그래서 업자들끼리 계속 돌아요. 그게 명동까지 옵니까? 다 옵니다. 다 돕니다. 그래서 예. 대개 물건을 갖고 저한테도 의뢰가 들어와서 딱 얘기해서 제가 이제 저기 관련 있는 금융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면. 잠깐만. 지금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택을 말씀하시는 아니, 아파트. 그럼 물어보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왔다 갔으니까. 예. 근데 왜 안 해주는 것 대출? 수익성이 없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네, 생산성이 없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이 없는 건지, 어차피 이 개발업자가 해봤자 너희들 수익이 안 나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을 안 빌려주는 건지.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때 빌려줄까요?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김대현 TV 대장님한테 돈을 빌려줘. 근데 집을 담보를 5억짜리를 줘요. 그럼 저 얼마 빌려줄까요? 그러면 한 4억 정도 빌려주겠죠. 그렇죠. 이자 내고 다 감안해서. 근데 김대현 우리 대장님이 돈을 못 내. 이자를 낼 수입이 없어.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이게 요즘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냐 없냐잖아요. LTV,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일단 돈 갚을 능력이 되고 담보가 되면 돈을 빌려줘요. 이 사업장의 수익성이 있건 없건. 근데 이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겠지. 자, 그러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급이 부족하다. 근데 공급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건데, 건축을 하고 주택을 지어도 수익이 맞지 않다는 거네요. 수익이 안 난다는 거네요. 왜냐면 지금 환수한다 하잖아요.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제.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수익이 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제가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이라는 게 현실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공주택으로 하려면 완벽하게 공공주택해서 요즘 최근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냥 중산층도 들어와서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오늘 버스 타고 오면서 정말 충격적인 두 가지 통화를 들었습니다. 버스 타고 오면서 한쪽에 계신 제 젊은 어머님은 유치원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정시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좀만 일찍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선생님한테 아쉬움을 표현하는 항의하는 전화가 한 통 들었고요. 제 바로 뒤에 앉으신 분이 뭐라 하냐면, 아빠 지금 우리 집 어딘데 거기 40대 아줌마가 이번에 집을 샀는데 자기네 친정어머니가 들어와서 온다 우리 보고 나가래. 이거 무슨 임대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제 버스를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남의 전화 엿들으면 안 되는데 실제로 들었고. 뭐 들리는 거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아는 분도 과천에 현재 아파트를 이제 임대를 하셨는데 불과 이 대책 나오기 40일 전인가? 한 달 전인가에 새로 옆집을 얻어서 이제 다른 데 만기가 돼서 이사를 하셨대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가 올랐냐면 1억 5천이 올랐대요. 아이고야.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자기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그 사이에 전세가 1억 5천이 올랐다는 과천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30일 한 20일 사이에. 그래서 그렇군요. 그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지금 오늘 왜 이 말씀을 이제 정부를 깔고자 할 거 아니라 저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을 공급하시려면 진짜 맞습니다. 40대, 50대도 집 없는 사람 많아요. 저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집 살 생각 안 하고 집 없어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주택 갖고 평생 살 수 있어 라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자금들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금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 대책 없이 이렇게 태릉 치시 무조건 해 그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용산의 공원을 좀 줄이더라도, 어차피 용산은 지금 공원이 아니었잖아요. 그 용산의 면적을 줄이더라도 거기다 공공 아파트 많이 져준다든가. 지금 용산 기지창 자리 지금 이제 하려고 실패했잖아요. 그걸 다시 공공에서 회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용산역 바로 앞이니까 거기다 공공 임대아파트 50층짜리 짓자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용산역 바로 앞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통 편리하죠. 그럼 거기다 임대 주면 되잖아요. 공공임대로. 근데 이제 태릉 CC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노원 주민들이 반발하듯이 용산 주민들도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차피 거기는 지금 계속 10년째 공터예요. 어차피 거기 30년째
골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좀 틀리죠. 네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물론 거기 골프장이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녹지입니다. 녹지. 용산역은 지나가시다 보면 뭐죠? 네. 그냥 황량한 공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부동산도 정말 이제는 이렇게 공급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 제대로 된 공급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류동 쪽에 사는데 네네. 오류 1동인가 거기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데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데 네. 15층으로 져요. 아, 15층. 그래서 5층까지인가는 주민센터, 뭐 주민시설 이런 거 해주고 10층, 그 5층 이상은 다 행복주택으로 져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자꾸만 만들어낼 생각을 해, 그 공공적인 걸 만들어낼 생각을 해야지. 네. 기존에 이런 거 한 방에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상무님이시자 교수님, 우리 촬영하는 상준이는 전세를 가려다가 네. 전세값이 비싸서 네. 그래서 월세를 간다고 이렇게 네.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 상황, 젊은이들이 마땅히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거처를 마련하는 게 쉽지 저도 월세 않거든요. 살아요. 네. 저도 월세, 저 사업하다 망해갖고 저도 월세 사는데 예, 제일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네. 그 월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내 전체 수입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을 번다. 네. 그 월세 주거비가 얼마큼 포함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공급을 늘리면 되죠. 그렇죠. 네. 공급을 늘리게 되되 네. 공공으로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유휴부지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네. 제대로 된 유휴부지 더 찾아내서 이거는 정부 각 기관마다 다 찾으면 다 있을 겁니다. 서울 있겠죠. 수도권 다 당연히 있습니다. 있겠죠. 네. 다 사서 찾아내가지고 거기다가 공공이 뭐 누구든지 20대, 30대 우리 젊은 20대 청년도 들어오고 싶어하고 네네. 30대, 40대, 50대 요즘에는 이제 거의 가구가 1인 가구니 2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렇죠. 애들 다 커서 이제 네, 네. 그 큰 집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저한테 50평짜리 준다 저 싫어합니다. 왜? 예, 청소하기 힘드니까. 네, 그렇죠. 관리비 비싸니까. 관리비 비싸니까 싫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그런 주택을 많이 좀 싸게 공급해 주는 게 정부의 정책인데 굳이 뭐 이렇게 녹지까지 없애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을 건드리면 안 돼요. 시장은 시장 스스로 움직이게 시장에 만들어내는 개입하면 예. 역풍을 맞는다. 내비두면 네. 알아서 줍니다. 지금 장마가 시작되니까 무슨 물가가 올랐죠? 야채 그렇죠. 네. 그 여기다 우리가 야채를 어떻게 공급해요? 수입해야죠. 방법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내비두면 네. 우리가 야채를 조금 덜 먹으면 야채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한치호 교수님하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어떤 보고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대안 혹은 그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는 한 이 23번째 내놓은 대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한치호 교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